오늘은 2024년 3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조선일보의 이 5.18 표면은 즉각 공천을 취소하고 천안함 탈북 같은 막말은 무풍지대다, 이런 제하의 글이 나왔는데요. 이 도태우 변호사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도태우 변호사는 갑자기 떴습니다. 5.18 이 표매 해가지고 잘렸기 때문에. 왜 잘렸습니까? 그분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잘렸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5.18 정신이 무엇인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네. 5.18 정신 하는데 5.18 정신이 무엇인지를 지금도 저는 잘 모릅니다. 왜? 민주당이 하도 주장을 하니까 5.18 정신 하니까 5.18 정신이 과연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5.18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왜? 5.18을 비판하면 재갈을 물려가지고 처벌을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겁나서 그거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알래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도태우 변호사가 5.18을 폄훼했다는데 그분이 5.18을 어떻게 폄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문을 봐도 뭘 잘못했는지, 어떤 부분이 잘못했는지 그걸 좀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지적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5.18 폄훼는 즉각 공천 취소되고 천안함이라든가 탈북 막말 막하고 하는 이런 것은 무풍지대입니다. 자기들은 마음대로 얘기합니다. 이 총선 막말 전국, 완전히 이 막말도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아니, 여권이 기울어서 위에 가야 되는데 지금은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졌는지 야권이 기울어진 운동 위에 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막말 태풍이 불고 있지만 여야의 대응 방식이 너무 다릅니다. 그런 다르다는 그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여당은 5.18 폄훼 논란이 된 그 도태우 후보, 20대 때 서울 시민의 교양 수준을 비하한 글을 올린 장예찬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고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5.18 폄훼 논란이 된 도태우는 뭘 잘못했는지 제가 그걸 모르니까 정치 평론을 못 하겠습니다. 잘못한 부분을 알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겠는데 정치 평론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폄훼, 어떻게 폄훼를 했는지. 그렇다면 5.18 정신은 무엇인지, 5.18 정신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정신을 5.18 정신이라고 합니까? 그걸 정의를 내리려면 서로 토론을 하고, 그래서 그걸 중지를 모아가지고 또 공청회도 하고 해서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데 5.18 유공자라는 사람들은 그것도 발표 못하게 하고, 어떤 사람이 돼야 유공한다. 지금 유공자들은 다 독립유공자, 그 다음에 보국수훈 유공자, 무공수훈 유공자, 훈장 수여자들 유공자,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다 밝혀 다 있습니다. 근데 5.18 유공자는 발표도 안 하고 못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거? 5.18은 무슨 큰 비밀의 문, 금고 열쇠 같은 그 거대한 이 중요한 그런 보물 같은 그런 단지입니까, 그게? 그리고 장예찬이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죠. 장예찬이 너무 똑똑해서 얄밉습니까? 아니면 20대 때 서울 시민의 교양 수준을 좀 비하해서 한 글 올린 장예찬 후보, 그게 무슨 낱말 하나, 난교 이런 게 들어갔다고 말이죠. 공천 취소됩니까?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천안함 관련 음모론을 말해도 괜찮고 탈북민 비하 발언을 같은 거, 또 안보와 대북 관련 막말을 아무리 해도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고, 이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천안함 사건은 2010년도 14년 전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미국 등 다섯 국의 선진국 전문가들 74명이 와가지고 민군 합동 조사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숨진 해군 장병 46용사 이미 전사 처리된 사안입니다. 대법원도 천안함 피격 사건은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오는 3월 22일 서해 수호의 날을 앞둔 유족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겠다면 북한 소행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 하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주 100% 옳은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목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야권 후보들 천안함 막말하고 음모론 주장한 자들 한번 면면을 볼까요? 장경태라는 자, 서울 동대문 을구 주민들 잘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군인이라면 경계에 실패하거나 침략당한 책임도 있어. 이거 군인이 경계에 실패하거나 침략당한 책임도 있어. 그래서 천안함이 경계에 실패하고 침략당한 책임도 져서 천안함 책임지라고? 이런 자가 이 국회의원에 노정면이라는 인천 부평갑이자는 천안함 폭침 용어를 사용하는 언론은 가짜 언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노정면 인천 부평갑 시민들 봐두십시오. 박선원이라는 자 인천 부평을은 우리 측이 깔아놓은 기뢰를 격발시킨 게 아닌가. 우리가 깔아가지고 우리가 죽었다 이겁니다. 우리 측이 깔아놓은 기뢰에 맞아가 격발시켜가지고 두드려 맞았다 이런 엉터리 같은 상식이 없는 이런 얘기를 해도 이런 자는 국회의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자인데 국회의원에 나가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이라는 권칠승이라는 자 있죠. 맨날 거짓말 앵무새처럼 권칠승. 함장은 무슨 낯짝으로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아니 이런 막말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인천 부평갑에 공천한 노정면 전 YTN 노조위원장입니다. YTN 잘 아시죠? 노조위원장 YTN. 과거 북한 어뢰 폭침을 부정하면서 천안함이 폭침이라고 쓰는 모든 언론은 다 가짜 언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가짜 언론을 계속 언론 생활을 한 겁니다. 노조위원장 하면서. 자기 본인이 가짜란 걸 웅변으로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짜 단자가 진짜 가짜 아니겠습니까? 그는 천안함 사건 원인이 아군 내부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일부러 아군이 폭침을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자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을에서는 민주당 공천을 받은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자는 국정원 1차장 한 자는 좌파 정권에서 국정원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어뢰 피습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거기에 맞는 물증을 찾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멀쩡히 국회의원을 해요. 이런 건 다시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꼭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200석을 꼭 가져야 된다 하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지인들에게 얘기해서 반드시 투표장에 나와서 국민의힘을 찍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원이라는 자는 북한 어뢰가 아닌 아군 기뢰에 의해서 침몰됐다. 그럴 가능성도 제기했었습니다. 천안함 사건 최종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서에 11가지 문제점이 있다. 천안함 절단 원인은 어뢰의 폭발로 볼 수 없다 하고 허위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이 선전책자에서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 연구원이라면서 박 전 차장의 주장을 인용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브루킹스 연구소는 좀 이 작용화된 그러한 연구소 아닌가 싶습니다. 경기 화성병에 출마하는 소위 권칠승이란 자. 화성병 주민들 좀 똑똑히 이 자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 권칠승이란 자가
이 수석 대변인입니다. 지난해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해 무슨 낯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부하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함장이 최후까지 있다가 혼자 펑펑 울면서 그 개탄을 하고 그럼 거기서 일부러 죽으란 말입니까? 이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장경태도 군인이라면 경계에 실패하거나 침략당한 부분에 대한 책임감도 결국 있다 하면서 또 최 전 함장 비난에 가세한 바가 있습니다. 이 국정원 출신이 또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상상하기 어려운 막말이다라면서 이들을 또 비판까지 했었습니다. 바른 말을 한 국정원 출신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상상하기 어려운 막말을 하고 있다.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비판까지. 자기 당이 이렇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민주당의 탈북민 비하 전력 또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경기 시흥갑 재선을 노리는 문정복은 2020년 탈북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를 두고서 변절자의 발악으로 보인다 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을 찾아온 망명을 한 분에게 변절자라니요? 그러면 적국의 당신의 고향입니까? 문정복 당신은 국회의원 할 자격 없어. 시흥갑 가라고 북한에. 판문점 통과해서 가라고. 그래야 그쪽에서 본 시각이라면 변절자가 되겠네. 우리 자유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자유를 찾아 망명한 정말 훌륭한 우리의 동포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변절자의 발악으로 보인다. 이거는 누구의 입장에서 얘기한 겁니까? 북한 입장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북한 입장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문정복이란 자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시흥갑에서 경기도 시흥갑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윤건영 아시죠? 윤건영 문재인의 소위 청돌이 대장. 이 청돌이 대장 청와대 출신 586 운동권 대장. 이 윤건영은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에서 아쉬웠던 장면으로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의 탄생을 꼽기도 했습니다. 아니 탈북민이 대한민국 이미 국민이 됐는데 그게 바로 자유대한민국이란 거예요. 자유대한민국의 개념이 일단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은 자유를 찾아내면 모두 다 똑같은 국민이라는 바로 이런 자유민주주의 개념인데 이 윤건영이라는 자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없고 이런 가치를 지금 모르는 자예요. 정의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을 이렇게 오래 합니까?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울분을 토할 수밖에 해요. 이 천안함 유족들은 제가 그 합창단 지휘를 하는데요. 천안함 46용사를 위해서 5년간을 제가 KBS라든가 등등에서 합창 공연을 했습니다. 나라사랑 음악회를 열었는데요. 5년간. 물론 거의 우리 단원들과 함께 같이 털어서 열었습니다. 어디에 한 푼 준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가 모아서 한 푼 두 푼 해서 천안함 46용사 추모음악회를 5년간을 했습니다. 5년 추모음악회만. 천안함 5년간, 천안함 5년간. 모든 게 다 5년간을 하기 때문에 5년간을 딱 채웠습니다. 천안함에 대해서는 제가 박사입니다. 잘 압니다. 윤청자 여사도 제가 잘 알고 민평기 상사 그 형도 잘 알고 민광기 씨라고요. 제가 잘 압니다. 이 천안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이 극좌파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지금도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죠. 이성우 천안함 42병사 유족회장 이상희 하사 부친은요, 조선일보하고 통화해서 뭐라고 하느냐. 야권 인사들이 경계 실패다, 부하를 수장시켰다 등 천안함 망언을 들어놓을 때마다 고통스러웠고 그 결과 유가족 9명이 암으로 죽거나 투병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국민의 기본 소양까지 안 갖춘 자들이 국회의원을 한다는 거 너무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도 과거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여가지고 최 전 함장이 몇 차례나 면담 요청했는데 안 받아주지 않습니까? 사과도 안 하고. 아니 당 대표란 자가 그 모양 그 꼴이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는 민주당이 박선홍 같은 사람을 공천하는 것은 큰 문제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으니 항의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화가 나니까요. 견딜 수 없으니까요.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 모친 김오복 여사는 뭐라고 했냐. 조선일보에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억울하게 전사한 군인들과 남은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지 않겠느냐. 맞죠? 100번 맞습니다. 100% 맞는 이야기죠. 북한의 소행을 계속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라는 이 어머니의 서정우 하사 모친 김오복 여사의 이 말을 좀 배우세요. 배워. 인격과 교양과 애국심을 배우시라고 이 좌파 국회의원들, 민주당 극좌파 국회의원들 좀 배우라고. 김오복 여사 찾아뵙고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하고 바닥에다 무릎 꿇고 한 수 배우라고. 애국심을 배우라고. 대한민국을 배우라고. 자유민주주의를 배우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